기침이 오래 간다면, 감기가 오래 간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메타 장약사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폐렴은 우리가 흔히 감기나 기관지염, 편도염 등 이런 호흡기 염증 정도로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하지만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 증상이 오래 가거나 심한 가래, 노란 가래 같은 거, 진한 가래, 기관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끊이지 않는 기침 또는 발열을 동반한 그런 기침 등이 가라앉지 않고 심해진다면 폐렴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폐렴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동안 영유아들이나 학동기 어린이들에게 마이코플라즈마 유행한 탓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해가 갈수록 호흡기 감염증 이게 더 심해져서 폐렴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폐렴이나 심한 기관지염 이런 게 더 쉽게 찾아올 수도 있고, 초기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래 가면서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로 어쨌든 호흡기 감염증, 기관지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은 감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기침, 그리고 가래, 그리고 발열을 동반한 경우, 바쁘다고 급한 대로 감기약이나 진에이커 담제들을 구입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복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증상이 완화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노란 가래가 나온다든지 또는 열을 동반한 기침 또는 기관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 숨쉬기 불편할 정도로 그런 심한 기침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어린이, 학동기 어린이들, 65세 이상 노약자들은 지체할수록 병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폐렴의 발생 기전은 다음과 같은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폐에 침입을 하면서 인체 면역 체계가 이러한 감염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폐가 붓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폐포가 액체에 쌓이면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폐렴이 진행되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렴과 감기로 인한 호흡기 염증 치료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항생제 사용 여부와 목적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다음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감기는 바이러스에 발생을 하고, 감기에는 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감기, 우리가 먹는 감기약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닌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해열제라든지 진통제 또는 진에이커 담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류의 약들은 그 증상을 억제시키기 위한 약물들이지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폐렴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발생을 하는데, 세균성 폐렴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해서 이 감염을 치료하도록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므로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항생제랑 항바이러스제를 혼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따로 제가 한 번 더 비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감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생기는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한 그런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항생제는 세균만 죽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부작용이나 내성 세균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폐렴의 경우는 감기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바이러스성 폐렴의 경우는 당연히 항생제를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세균성 폐렴이라든지 최근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는 항생제를 반드시 써서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폐렴에는 흔히 아목시실린 같은 페니실린계 계열을 1차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페니실린 계열은 안전하고 넓은 범위의 세균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1차 선택약으로 사용되지만, 비정형 폐렴균, 아까 말씀드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나
클라미디아 폐렴균에는 그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이 경우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이라든지 클레이스로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5일에서 7일간 투약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은 잘 써야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생제의 경우가 딱 그러한데 필요한 경우는 꼭 써야 된다는 것. 약을 복용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난 항생제 안 먹고 싶어. 항생제 이거 독이 되는 거 아니냐, 내성 생기는 거 아니냐. 적게 써서 또는 항생제 쓰지 않고 치료가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항생제가 쓰였다는 거는 내 몸에 세균 감염이 생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경미한 증상인데 나 항생제를 복용해서 빨리 증상을 완화하고 싶다는 등 약간 처방을 받을 때 또는 병원을 가서 또는 약국에 가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무분별하게 또는 필요 없는 경우 잘못된 그 처방으로 복용하는 항생제는 내성세균을 키운다든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에 따른 또 복약 지도에 따른 올바른 투약으로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